즉 단기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기준을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일목균형표 하면은 구름대나 후행 스팬이 일목균형표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실제 단타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 기준선 전환선으로 진입 타점과 기준을 잡곤 합니다. 물론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나 후행 스팬도 굉장히 훌륭한 지표지만 이 기준선 전환선만큼 매수 매도 시그널을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 구름대만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기준선 전환선에 대해서도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나 전환선이 후행 스팬과 구름대보다 저는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일목균형표의 키워드를 좀 한 줄로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단연 중간값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예요. 그걸 앞으로 당겨 놓았느냐 혹은 뒤로 밀어 놓았느냐, 평균적으로 며칠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선행 스팬, 후행 스팬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선 전환선은 설정된 원리가 단기의 값과 장기의 값의 평균, 즉 중간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9, 기준선 같은 경우 26으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과 장기의 가격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어떠한 배열을 띠느냐가 바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매매법 중 하나예요. 즉 기준선과 전환선은 단기의 값인 9와 26에 교차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어떻게 해서 매매 타점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매매법은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의 값인 기준선을 단기의 값이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는 즉 장기의 값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즉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동평균선 매매법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즉 장기 값이 단기 값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이 장기 값인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 라고 해석을 해보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준선의 값을 전환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익청 혹은 매도 포지션을 스위칭,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해보는 전략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기준을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단기 매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타 매매보다 중장기 혹은 포지션을 끌고 가는 추세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 하나만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즉 기준선을 정말 기준선으로 보는 거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약세 구간, 즉 단기적으로 주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방법이고, 반대로 기준선 위에 있으면 주가가 강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즉 평균적인 가격에서 지금 주가가 강세인가 약세인가의 여부를 이 기준선으로 함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연계해서 혹은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돌파 자리를 보고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매수 포지션만 보는 자리,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만 보는 자리,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현재 추세가 강세인가 약세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기준선을 활용하는 게 아닌 전환선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정말 단기적인 스캘핑이나 분봉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자리에서는 전환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고 전환선이 이제 깨지는 자리나 전환선이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 혹은 익청을 진행하는 전략이에요. 즉 정말 단기적으로 1분봉에서 형성한 추세만을 따라가는 전략인 거죠. 물론 이 방법은 주가가 전환선을 이탈하고 돌파하는 이런 횡보 구간이나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설명드린 방식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구름대나
후행 스팬만 보지 말고 기준선 전환선도 함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를 할 때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나 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키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일목균형표를 볼 때 구름대, 후행 스팬 말고도 기준선과 전환선도 충분히 매력적인 지표다. 전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그리고 후행 스팬 편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